사주원국 세우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주팔자를 그러니까 생일을 집어넣어서 사주팔자를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뭐 되게 간단한 게, 예전에는 이걸 만세력이란 책을 보고 했어요. 만세력이란 책을 보고 하나하나 적었죠. 적어냈는데 요즘은 앱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그냥 탁 보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걸 알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베이스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주팔자가 구성되는지 알아야지. 제가 지금 계속 베이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주를 공부하는데 지금 보면 저 댓글창, 제가 댓글창을 한 번씩 저희 직원이 정리를 해서 프린트해서 쫙 올라오는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내가 몇 년을 공부했는데 어떻다, 몇 년을 공부했는데 어떻다, 그리고 뭐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도 자기가 뭐 5만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 이런 설명은 없었다, 뭐 그런 식의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글 볼 때마다 안타깝고 어이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몇 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주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말 그대로 기초도 제대로 못 깨친 형태니까 안타까운 거고, 어이없는 거는 마찬가지 이유로 그럴 거면 사주 공부를 왜 하는가, 그죠? 몇 년이 됐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낯설다면 사주 공부를 왜 하는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주변에 그 인자를 가진 사람을 관찰해 보면 된다는 거죠. 관찰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관찰을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미 몇 2년도 안 됐는데 개업하신 분 많다고요. 이미. 그리고 그분들 레벨은 아주 높습니다. 레벨이 높은 건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한테 상담받은 분들의 피드백이 장난 아니게 나온다고,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베이스도 없이 쓸데없는 것만 공부해 왔는가. 그러니까 몇 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 사주 보는데 필요한 내용만 그 부분만 공부하고 그걸 현실에서 관찰하고 하면 이미 사주를 보고 있을 것인데 아직 공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런 질문에는 답을 안 드리고 있으니까 뭐 답은 안 드려요. 제가 댓글을 다셔봐야 거의 답을 안 드립니다. 정말 뭐 제가 뭐 한 번씩 답을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한 번, 두어 번 달았나? 그 다 자기 댓글 다 지우더라고요. 지운 이유는 뭔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어제 전에 뭐 술 먹고 돌아왔는데 댓글이 탁 있길래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글 단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된 베이스를 가지고 기초를 다져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명리학의 사주팔자를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어떻게 끄집어내 있고 그 전형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사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주를 그러니까 봐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영어를 공부한다 했을 때 보통 말하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언어를 공부할 때,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 언어가 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언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베이스다. 똑같은 개념이죠. 사주팔자를 읽는 방식 자체가 이게 사주팔자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단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음양, 오행, 간지, 십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알파벳이에요. 그 알파벳이 어떻게 끄집어내졌는가,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팔자를 구성하는가, 그리고 그 밑에 대운을 구성하고 세운을 구성하는가를 알아야지 사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사주를 보려고 하면 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주 책을 쓰면서 새롭게 끄집어내 온
용어들 중에 인간의 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대운. 인간의 대운이라는 게 이거죠. 아기 때는 목기. 그러니까 유아 청소년기는 목기. 그 다음에 청년기는 화기. 그 다음에 중장년기는 금기. 말년기는 수기. 인간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성향을 가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자체를 없이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그래놓고 나 사주 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면 왜 다 명랑한지, 그러니까 99.9%의 애들이 천진난만한지 이유를 사람들이 그거를 이유도 모르는 고 사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중년들이 고리타분한지, 왜 노년들이 그렇게 생각이 많고 느린지, 그게 인간의 대운이라는 잣대를 탁 들이대버리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청년기가 왜 열이 나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인간의 대운이라는 잣대가 없이 사주를 보니까, 공부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베이스적인 지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쓸데없이 격, 용신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무슨 공망이 어떻고 지장간이 어떻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주 보는데 한 번도 안 써먹는다는 거죠. 한 번도 안 써먹습니다. 사실은 제가 혹시 개정판을 낸다면 제 사주 강의 책에서 쓸데없는 걸 다 빼버릴 거예요. 정말 사주 보는데 필요한 내용만 딱 남겨놓고, 제가 이 책 안에 그걸 집어넣은 이유는, 제대로 된 제가 알려드리는 사주 영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워낙 적은데, 그분들이 내가 이 책만 가지고 다 빼버린 책만 가지고 막 공부하면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아지기 전에는, 너 무슨 공부하는데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면 넌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황당하실까봐 왜 이 책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있지? 난 저걸 모르면 사주를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황당하실까 봐서 제가 일단 넣어놨어요. 백과사전처럼 그냥 필요한 거는 다 넣어놨는데, 제가 실제로 한 2년 정도 이 책이 나오고 2년 정도 공부하시는 걸 보니까 실제로 아까 지금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이 헛짓하고 있을 때 2년 딱 공부해가지고 기억까지 해버리시니까 굳이 이 책에 쓸데없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책을 개정판을 낸다면 싹 빼버리고 그냥 한 권에 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한 권에 필요한 내용만 탁 넣어서 한 권이 너무 두꺼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럼 두 권으로 다시 나누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필요 없는 내용들. 그래서 제 앞에 강의들을 보면 필요 없는데 틀린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책에 오타가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보고 읽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하죠. 필요 없으니까 대충 읽고 넘어간. 그래서 틀린 강의들도 몇 개씩 있어요. 몇 개씩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요거 하면서 바로 잡아 나가긴 하겠지만, 아예 정말 쓰레기도 아닌, 폐기물도 아닌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책을 다시 개정판을 낼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생각일 뿐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책 자체를 지금 안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 자체를 그냥 스탑 시켜놓은 상태니까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공급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혹시나 정말 그러면 완전히 다이어트된 필요 없는 내용을 싹 다 뺀 그런 책이, 그러니까 그런 책으로 가르치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하면서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제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책에 있어서 읽어드리는데 필요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주팔자를 어떻게 사주팔자를 뽑아내는가. 육식갑자가 년월일시, 그 다음에 대운, 대운, 세운, 월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베이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 배우나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내용 몰라도 되는데 꼭 헷갈리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한번 흘려 들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있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었어요. 예, 사주팔자. 한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언제 배웠는지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 팔자. 그죠? 이게 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포 3세 4세들도 내 팔자야 이런 말을 해요. DNA에 팔자란 말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팔자는 뭐다? 사주팔자다. 그 말이에요. 예. 사주팔자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연, 월, 일시, 연월, 일시. 위에 있으면 천간, 밑에 있으면 지지. 그래서 실제 이게 사주팔자죠.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합해서 주라고 하죠. 시주, 일주, 월주, 연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밑에 지장간이라는 애가 붙고, 이건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대운수라는 게 있어요. 대운수는 10년마다 바뀌는 나의 생각과 환경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그 밑에 이제 대운수 밑에 대운이 생각과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생각, 지는 현실. 이렇게. 이게 사주팔자의 구성인데,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좀 이상합니다. 일단, 그 뒤에 그 그림을 제대로 된 그 만세력 앱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더 간단하게 이해될 거고, 근데 뭐, 이게 지금 이상하다면 이 강의 들으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연의 간지는 주로, 연은 대인관계로 비춰보면 조상 및 상사, 그 다음에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이걸 연에 쓰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읽는 방법이죠. 그리고 월에서는 월의 간지로는 주로 성년 후의 운명을 표시하며 대인관계로 보면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동료 등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연, 월. 그 다음에 일의 간지로는 한평생 전체를 지배하며 일주라고 해요. 일주. 한평생 전체를 지배하며 일의 간지를 중심으로 하여 타 간지를 대조함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일간에 따라서 타 간지의 십신이 달라지는 거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함으로 일주는 지지만 대조의 대상이 된다. 지지만. 그리고 일의 지지가 표시하는 운명은 주로 청년시대와 결혼 및 배우자의 일신상의 문제다.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스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의 간지로는 주로 노년의 운명과 재운, 그러니까 말년의 재운이죠. 그러니까 재운이라는 게 보통 20대도 재운이었더냐, 30대도 재운이었더냐, 40대도 재운이었더냐 막 하지만 결국에 재운은 뭐다? 말년에 남아있는 재가 제대로 된 재죠. 그래서 시로 제대로 된 재운을 보고 당연히 건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로는 자손은 이게 자식 말 그대로 자식,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요것도 베이스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낯선데 이렇죠, 그죠? 이게 연월 일시, 그죠? 그리고 이런 식의 천간지지, 그죠? 연월 일시. 그리고 밑에 지장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십신이죠. 위에 있는 게 십신이고, 이거는 12분성이라는 건데 나중에 나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고, 제일 밑에 있는 건 12신살이라는 건데 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늘도마뱀 만세력이라는 앱을 제가 이용을 합니다. 안드로이드에 보면 있는 앱이에요. 아이폰은 없습니다. 아이폰 앱은 아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여기가 대운수란 거고요. 대운수. 그리고 여기는 대운의 간지들이에요. 위에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대운도 천간에 십신, 지지의 십신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운 하나하나마다 년운이 있죠. 년운이 있고, 년운도 똑같이, 그죠? 천간과 지지로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년운에는 나이가 나오죠.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번만 보면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베이스적인 지식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사주팔자의 의미. 사주팔자의 의미는, 사주는 4개의 기둥,
이게 주가 기둥주자죠, 그죠? 사주. 기주는 연월 일시마다 하나씩 있어. 그것을 각각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부른다. 각 기둥마다 위에 있는 글자를 하늘이라 하여 천간이라고 부르고, 간이죠. 천간.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글자를 땅이라 하여 지지라 부른다. 지지, 천간, 지지, 간지입니다. 연월일시마다 각 두 글자씩 총 8글자라 사주팔자라 부른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뭐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뭐다? 달력이고, 달력인데 어떤 달력이다? 생일을 나타내는 달력이다. 그런데 뭐까지 있다? 시까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까지 한 거예요. 시. 지금 생일은 1만 하잖아요. 시까지 한 달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팔자 외에도 사주원국, 사주명식, 사주표식 이런 말 불러 사주원국이 어떻다, 사주명식이 어떻다, 사주표식이 어떻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주팔자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주원국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그런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주팔자나 사주원국이나 사주명식이나 사주표식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팔자는 연월일치라고 해서 눈치챘겠지만 그냥 달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달력, 그죠? 달력이에요. 과거엔 현재의 태양력 달력이 아닌 위에 같은 사주원국을 표시하는 갑자력의 방법으로 연월일치를 한 번씩 쓰는 달력을 사용했다. 그렇고요. 이제 사주팔자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앱으로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지식을 알면 그래도 사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좋으세요. 사주명리학은 사람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의 간지가 상호작용하여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본다. 각 생년, 생월, 생일, 생시는 두 글자로 되어 있으며 총 8글자가 되며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부른다. 계속 반복해서 내용이 반복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모두가 팔자다. 이 팔자가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의 줄임말이 팔자란 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주명리학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 특히 유교 문화권이에요. 사주팔자를 쓰는 데는 전부 다 유교 문화권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주팔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아시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베이스 사상이자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이라면 지금 보면은 한국, 중국, 일본, 뭐 대만은 분리됐으니까 대만,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가 유교 문화권입니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써요. 근데 뭐 그 외의 지역에도 사주팔자, 아시아에서는 다 사주팔자를 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고객들에는 중에는 유태인들도 꽤 있어요. 유태인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서 말씀드렸나? 걔들이 교화하는 건 별점이거든요. 그 별점보다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엄청나게 이 뭡니까?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주를 말해주면 너 사주가 이런데 어때 이러면은 완전히 넘어갑니다. 저를 신으로 봅니다. 유태인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예전에 동방박사가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별거 아니었죠. 여러분이 사주를 조금만 배우면 동방박사를 넘었을 겁니다. 분명히 좀 간단하게 넘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유교 문화권에서 사주팔자를 많이 썼다. 베이스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력 자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월일시 등의 간지를 정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간지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간지의 기원과 그 근거는 연애자평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연애자평이라는 책 볼 필요 있느냐? 저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보다 훨씬 잘 정리된 책이 이 사주강이에요. 필요한 것만 들어있으니까. 중국 황제 때 치우가 나와 세상을 어지럽게 하며, 치우가 이게 원래 도깨비를 치우라고 하는데 그 치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치우가 나와 세상을 어지럽게 하며 황제께서 심히 백성의 고생을 걱정하여 마침내 치우와 탕록의 들에서 싸워 이를 쳐 죽이다. 치우와 탕록의 들에서 싸워 이를 쳐 죽이다. 그러나 유혈이 백리에 뻗쳐 이것을 다스리기 어려움에
황제는 목욕 재개하고 하늘의 비니 하늘이 이를 가상히 여겨 십간 십이지를 나리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십간 십이지가 나왔다는 게 이 책에 나와 있다는 거죠. 황제는 십간을 원으로 포하여 천형을 상징하고 십이지를 방으로 포하여 지형을 상징하고 그 빛을 합하여 직문에 명하여 이를 널리 퍼지게 하니 그 후는 잘 다스려 지도다. 후일 대요시가 나와 세상일을 걱정하며 가로되 황제가 성인으로서 오히려 악살들을 능히 다스리지 못하였거늘 후세에 재해를 장차 어찌하리요? 라고 단식하여 마침내 십간 십이지를 합하여 육십갑자를 배성하도다. 황제는 십간에 따라 하늘의 이치로 십이지에 따라 땅의 이치로 사용했으나 황제 후에 그게 안되니 더 디테일하게 육십갑자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십간의 반복과 십이지의 반복을 조합해서 육십갑자의 반복을 도출했다는 것이고, 이를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의 십진법이 아닌 예전에는 육십진법을 썼다는 거예요. 육십진법. 그래서 60년을 한갑자라고 부르는 것도 현대의 100년을 세기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육십갑자가 중국의 시조 때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중국의 시조,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중국 시조가 한민족의 시조인 동이족이었다는 다양한 학술적 증거가 이미 나와 있다. 이거 말하면 욕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나와 있고 서로 주장하는 바죠. 그러니까 중국이 동북공정 하듯이 우리도 이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 아시아의 시조와 함께 육십갑자가 사용됐다고 말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갈라져 있지만 예전에 같았겠죠. 아시아가 그러니까 중국, 그 다음에 한반도, 그죠? 지금 중국 대륙, 한반도,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의 저쪽 편, 그 다음에 만주 쪽, 이런 쪽이 다 사실은 한민족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종족인데 파생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몇만 년이 흘렀으니까, 몇만 년이 흘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간지표. 다 배운 거예요. 그죠? 다 배운 내용입니다. 간지. 목화토금수에 간지 있는 거. 위 간지를 양가는 양지, 음가는 음지와 차례대로 조합하면 다음의 육십갑자가 된다. 그러니까 육십갑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양은 양하고만, 음은 음하고만 짝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그러니까 음끼리 짝을 지었다. 이게 가장 육십갑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간지지의 음양을 맞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갑자, 양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을묘하면 갑자, 자축이니까 을축이네요. 을축하면은 음이라는 거죠. 그죠? 요런 부분. 그러니까 육십갑자는 음양의 반복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음양의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육십갑자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양은 양끼리,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짝을 이루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음양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갑자는 있어도 갑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십갑자표예요. 그러니까 갑자면 둘 다 양양, 을축이면 둘 다 병인이면 둘 다 양양,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 반복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죠? 육십갑자표.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있던데 외울 이유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육십갑자표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양,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음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육십갑자는 음양이. 지금까지 설명한 바는 22간지가 어떻게 육십갑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었고, 실제 사주팔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달력을 육지갑자로 풀어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만세력이다. 만세력. 실제로 예전에는 책을 샀어요. 만세력 책을. 과거에는 만세력 책을 보면서, 만세력을 보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대운수 등을 구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스마트폰 만세력 앱이 출시되어 있어서 굳이 책으로 된 만세력을 이용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별이 안 그래.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이거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뒤에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특히나 필자처럼 기본으로 한 번에 10명 이상의 사주를 동시에 봐야 하는 비즈니스 사주 컨설팅을 할 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20여 대의 만세력 앱을 깔아놓고 동시에 실행시켜야 시간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여러분도 다음에 설명하는 사주팔자를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고 난 후에는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사주팔자를 뽑아서 사용해 바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중요하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과거에 사주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이 사주팔자를 뽑는 걸 배우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주팔자를 뽑는 걸 배우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틀리고 하니까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며 과거 박도사 같은 진짜 도사님들도 박도사님뿐만 아니라 정도사님, 이도사님 이런 분들도 보면은 사주팔자를 잘못 뽑아가지고 엉뚱하게 사주를 봐주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10명 봐주면 1명 틀렸대요. 10명 봐주면 엄청난 확률이죠. 그죠? 엄청난 확률입니다. 이게 무용담처럼 말씀하시는 걸 자주 들었었다. 도사님들이 사주 틀려서 잘못 봐줬다 이런 거죠. 사주팔자를 잘못 뽑아도 사주를 제대로 봐줬다고 무용담을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잘못 뽑았는데 만세력을 잘못 뽑았는데 그대로 나는 제대로 봐줬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에 도사님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주를 봐주다가 아예 아니다 싶을 때 사주를 다시 뽑았고, 그렇죠? 지금도 제가 그러니까 막 상담하다 보면은 앱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영 이상하게 질문했는데 답이 이상하게 오면은 사주 생일을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다시 사주팔자를 다시 보고, 아니면 애매한 부분의 변화기를 적절한 질문을 해서 듣는 답으로 집어내는 능력과 관상 능력까지 참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니면 아예 사주팔자를 참고 안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지금은 전부 다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딱 적혀 있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실제로 생일도 틀리고 부모님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고아들도 많았죠. 전쟁 후에는 고아들도 많았고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정확성을 보지 않았어요. 도사님들이. 확실히 아는 거 아니면 정확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네 사주는 다른 걸 거야. 이렇게. 너는 다른 데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 스마트폰 앱이 나와 있고, 그죠? 만세력 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일은 병원에서 정확하게 적어주고,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출생 신고를 하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생일이 돼 있죠. 신은 사실은 다를 수 있어도 이게 다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요즘 그냥 사주팔자 그대로 앱에 집어넣고 꺼내는 게 가장 정확한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도사님들이 자기가 가진 다른 능력까지 쓰거나 해서 했다, 이게 봐줬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시를 제대로 모르거나 사주를 아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의 사주를 봐줄 때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본래 사주를 유추한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할 수 없이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실력을 쌓고 나면 충분히 가능해지십니다. 충분히 가능해지십니다. 이제 연주 구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주명리학이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생일을 음력으로 막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앱 자체가 음력이든 양력이든 자동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음력을 불러줬어요. 근데 하지만 사주명리학은 무속이나 당사주와 다르게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다.
태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사실 뒤에 나오는데 갑자력이란 말인데, 그래서 자축, 임묘, 진서오미, 신유, 술해의 지지에 그냥 아라비아 숫자를 붙이면 양력월과 유사하게 된다. 양력월과 유사하게 된다. 하지만 정확하게 양력이 아닌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이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은 입춘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월주로는 해가 바뀌어도 입춘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년도의 연주를 사용해야 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일단 계속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주 구하기, 이제 월을 구하는 거예요. 년은 그 해를 하면 되고, 월주도 음력이나 양력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할로, 입동, 대설, 소환의 12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월이 이 절기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로는 달이 바뀌었어도 절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달의 일주를 써야 한다.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이는 우주의 운동에 따른 관찰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성의 규칙적인 변화를 관찰해 다음과 같이 연간에 따라 월주가 결정되는 월간지 조균표가 아래와 같이 만들어져 있다. 이게 월간지 조균표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뭡니까? 앱이 아니고 그냥 할 때는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복잡해요. 사용할 일 거의 없습니다. 패스하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구분표, 이거 보면은 월구분표도 있어요. 이거도 패스합니다. 책에 나와 있죠.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입춘이 되지 않으면 년도 안 바뀌고, 그죠? 월도 안 바뀐다. 그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입춘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일은, 그러니까 일은 양력으로 쳤을 때 일은 달이 바뀌었어도 며칠 하는 그 일은 달이 바뀌었어도 12절기가 들어오지 않으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그게 월도 넘어가지 않고 연이 닿았다. 1월달 같은 입춘이 달린 연 같은 경우는, 입춘이 있는 연 같은 경우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면 2023년 내년이죠. 2월 4일 11시 41분이에요. 2003년 2월 4일 11시 41분. 이게 양력 맞죠? 2월 4일, 음력으로는 1월 14일이 되고요. 보면은 지금 년이 뭐다? 이민년. 그러니까 지금 22년이 이민년이죠, 지금. 그런데 2023년 양력 2월 4일도 4일에 11시 41분도 이민년인 거예요. 아직 이민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월은 개축월이에요. 개축월이고, 그 다음에 개사일 무오시. 그죠? 2월 4일 11시 41분. 오시 맞죠? 11시 반부터 오시니까. 그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1시 42분이 되면 어떻게 된다? 개묘년이 돼요. 이민년에서 개묘년이 됩니다. 1분 차인데 이민년에서 개묘년이 돼요. 그 다음에 월도 어떻다? 개축월에서 갑인월이 돼요. 실제로 이거죠. 임계죠. 자축임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다음에 자축임묘 진사,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갑. 그러니까 임 다음에 개 다음에 갑. 이게 다음에 올 건데 그게 1분 차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1분이 뭐냐면 절입시라고 해요. 절입시. 태양의 고도가 절입이 되면 딱 이 시점, 년이 변하는 시점, 그 절기의 시점이 12절기의 시점이 딱 오면 이때는 입춘이겠죠. 년이 변하니까. 입춘이 딱 되면은 그 되는 시점이 새벽이 되는 게 아니고 해 뜰 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절입 시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년월이. 그전에는 이거는 불과 1분 차인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사주를 볼 때 어떻다? 사주를 볼 때
앱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1분 후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쌍둥이라도 어떻다? 년월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2월 4일 11시 41분 계사무오 계사일무오시 계사일무오시는 같잖아요. 저게 절입이라는 겁니다. 저 절입 시점이 탁 돼야지 년월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실제로 쳐보세요. 쳐보시면 이런 거 알 수 있고, 이게 매월 절기가 있죠. 12번의 절기가 있으니까 절기마다 이렇습니다. 절기마다. 그래서 연월은 절기가 바뀌어야지 바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일주과학입니다. 일주는 과거의 시간을 읽는 방법은 현재와 같은 1시, 2시간인 자시, 축시 등으로 읽었다. 현재의 시간 단위는 24시간 단위이나 과거에는 자축, 임묘, 진서, 오미시, 술시, 해시까지 12개 단위로 읽었다. 그러니까 2시간이 1시간을 읽은 거예요. 이 시간은 현재의 24시간에 대입하면 자시는 23시부터 00시 59분, 축시는 1시부터 2시 59분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시간 단위가 일본의 동경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죠? 동경시 기준의 한국은 북경시와 1시간 시차가 난다. 그러니까 이렇죠. 중국 대륙이 있고 일본 열도가 있는데 한국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북경과 동경의 사이에 있어서 30분 시차가 나요. 30분. 그렇죠? 그래서 태양의 각도상 일본보다 30분 늦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일주를 정하는 시간 기준은 이제 어떻다? 23시 30분에서 01시 29분. 그죠? 이렇게 03시 30분에서 30분 단위, 홀수 30분 단위로 시간이 잘리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일주 시주의 기준.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위에 필자가 말한 내용과 다르게 자시의 기준을 밤자시와 새벽자시로 나누는, 이게 야자시, 조자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개념은 일본에서 나온 학설이에요. 일본에서 나온 학설로 사주명리학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중국과 한국의 무론에서는 조선시대 말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론이고, 사주명리학의 연주월주를 구하는 기준이 태양의 절입시를 기점으로 하는 부분만 봐도 그러니까 방금 제가 절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절입이 돼야지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조자, 야자라는 걸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확한 태어난 시간을 알 수 없는 알 수 있는 현대 사회에 야자시와 조자시의 일주를 기준으로 뽑은 사주팔자보다 본래의 일주 기준으로 뽑은 사주가 훨씬 더 정밀하게 들어맞는다는 통계를 필자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조자시, 야자시로 하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왜 그걸 자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 만세력을 깔아서, 그러니까 앱을 깔면 조자시, 야자시를 쓰려면 거기 체킹을 하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도 밤 11시 30분이 되면 다음 날이죠. 그죠?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체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세팅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시주과학이, 과거에는 시의 단위 만세력에 나와 있지 않아서 시간지 조견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월간을 아는 법과 같이 조견표 없이도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구하는 방법인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머타임이에요. 서머타임. 그리고 과거 한국에서 몇몇 해의 서머타임 시행으로 인해 태어난 시간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만세력 앱에서 보정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하늘도마뱀에서는 보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도마뱀 만세력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고 보정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지 조균표, 앞에 말씀드린 시간지 조균표고, 이게 서머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서머타임이 있었다. 가장 최근이 87년, 88년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에 해당하면 시간을 조정해 줘야 된다. 서머타임이니까 조정해야 된다는 거 요거만 아시면 되니까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사주를 보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 서머타임을 미리 고려해서 자신의 생시를 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표를 참고해서 그 안에 속한다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시를 정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예 조정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머타임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이제 대운과학입니다. 대운이란 태어난 해의 음양 오행과 성별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10년마다 바뀌는 운의 항로를 말한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 대운의 변화에 따른 기중화복을 읽는 학문.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은 이 대운에 따른 기중화복을 읽는 학문이다. 대운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게 양년이라는 게 양간, 그죠? 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간. 갑병무경임. 2년에 태어난 남자와 이제 음년에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을, 정, 기, 신, 개에 태어난 여자분은 월주 다음 갑자부터 순행한다. 월주 다음 글자부터 순행한다. 순행이라는 얘기가 갑, 을, 병, 정 이게 순행이고 병, 을, 갑 이래 가면 역행이고 이런 거예요. 순행, 역행. 이것도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년에 태어난 남자와 양년에 태어난 여자는 월주 앞 갑자부터 역행한다. 그렇죠? 이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이게 순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남자 갑 양이죠. 남자 갑 양, 여자 을 음이죠. 이래 되면 월지를 기준으로 월지가 갑신이에요. 남자부터 보면 남자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순행한다고 했으니까 순행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축임묘 진사오니까 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그죠? 지지. 천간은 기, 무기,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이게 순행이라는 거예요. 순행. 어디 기준으로? 월주를 기준으로 뭐가 순행한다? 남자 양간, 양년, 여자 음년. 남자 양년, 여자 음년은 월주를 기준으로 대운이 순행한다. 그 다음에 역행하는 건 뭐냐면 남자는 음이죠. 남자 여자 양간이에요. 여자 양은 어떻다? 월지가 남자 같은 갑신이에요. 그러면 신 거꾸로 어떻게 간다? 신, 미, 오, 사, 진, 사, 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반대로 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역행이라는 개념이에요. 여자분도 기산대 사, 진, 묘, 인, 축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같은 순행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역행순행의 개념입니다. 역행순행. 대운의 역행순행. 순행은 뭐다? 남자 양년, 여자 음년. 역행은 뭐다? 남자 음년, 여자 양년. 이렇게. 그러니까 대운의 개념이에요. 대운.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한다? 월에서 출발한다. 대운은 어디서 정해진다? 월에서 정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같은 월, 같은 년, 같은 월에 태어나면 비슷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비슷하게 산다? 한 30대 정도까지, 30, 40대 정도까지 비슷하게 살아요. 되게 많습니다. 친하게도 지내겠죠? 동기에, 그렇죠? 친하게도 지냅니다. 이제 대운수는 뭡니까? 위에 있는 숫자의 이 숫자, 이게 0부터 9까지 있을 수 있어요. 0부터 10까지. 예. 0부터 10까지. 그렇죠. 여기 영대운이 있죠. 영대운. 그렇습니다. 이제 봅시다. 대운수 구하기. 대운수는 대운의 기준점으로부터 대운마다 0부터 9까지 부여되는 숫자다.
3대운이면 3살부터 12살, 13살부터 22살 등으로 10년씩 나이에 따른 변화를 가진다. 대운수. 대운수를 정하는 방법도 대운을 정하는 것처럼 성별과 태어난 해의 음양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앱마다 대운수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이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게 양력 나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만 나이냐 이렇게 만 나이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도마뱀 만세력으로는 그러니까 만 나이가 아니고 우리 나이 기준이에요. 우리 나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시면 그냥 그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 제일 정확합니다. 한 달은 30으로 나눌 경우 10 넘을 때 나눈 값을 그대로 쓰고 3 이하인 경우 뭐 1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앱 따라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대운수의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있고, 만 나이일 경우에는 이것도 이게 설정해서 바꾸게 돼 있어요. 앱마다. 그래서 그 설정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새로운 앱을 쓰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운수고, 이제 세운은 연운이에요. 연운입니다. 세운은 연운이라고도 하는데 따로 구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해당 연도의 갑자를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죠? 올해 이민년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대운과 달리 세운은 모든 사람이 같은 갑자, 모든 사람이 같은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의 간지는 동일한 작용력을 가지지만 일간에 따라서 이게 십신적으로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십신은 달라지기에 사람이 똑같은 운을 겪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운. 이제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어떻게 구하고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십신 들어가게 됩니다. 십신. 그러니까 십신까지만 배우면 사실은 거의 다 배운 거거든요. 이제 십신 들어가게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 사주팔자 기둥 세우는 법이라고 하는데, 사주팔자 기둥 세우는 법은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그냥 앱으로 하시면 됩니다.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앱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요. 저도 거의 앱으로만 합니다. 근데 의미는 알아야 되니까 그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내용, 그죠? 사주팔자에서 꼭 필요한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제가 앞에서 절입이라는 건 절입 시간을 별을 보고 알 수 있다는데, 이 별은 무슨 별입니까? 태양이죠. 절입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얘가 태양이라면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이게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지구의 특정 지점에 점을 하나 딱 찍어서 365도를 딱 돌면, 돌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느 지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지금은 24절기로 나눴는데 24로 나누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갈 때 특정 그 점, 지구에 찍은 그 특정 그 점이 요걸 통과할 때마다 계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23.5도.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 저희 다닐 때는 지구과학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대로 주변에 있으면 책을 보시면 이유가 이 23.5도 기울어진 것 때문에 지표면이 받는 태양빛의 각도가 달라지거든요. 태양빛의 각도가 달라지면 그 각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90도에 가깝게 받으면 열 반사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이 따뜻해지고,
비스듬하게 23.5도를 비스듬하게 받으면 반사되는 각이 많기 때문에 얘가 적게 데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지구 복사열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건데 이게 23.5도 기울어진 애를 지구를 다 돌려보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더라? 계절이 생기더라. 이거 계절이 생기는데 그 계절이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통 24절기를 가지고 써요. 24절기를 쓰는데 사주명리학 갑자력에서는 24절기 중에서 12개만 사실은 뽑았습니다. 12개만 뽑았는데 12개를 뽑았을 이유는 그게 월을 정해주기 때문에 뽑았는 거고 보통 입춘이 봄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실제 춘분이라는 점을 제로로 잡거든요. 환경제로.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쭉 도는데 환경제로로 잡는데 이 제로로 잡는 기준은 뭐냐면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이게 시차를 나눠놨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간을 나눠놨잖아요. 나눠놨는데 그 나눠진 시간마다 그 나눠진 그 점을 제로로 잡아요. 춘분점을 지나가는 걸 제로로 잡고 거기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입춘점을 제가 그때 입춘점을 지날 때 그걸 전립, 계절이 들어간 데가 전립이에요. 지나갈 때 그 점은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 기준이다? 동경시 기준이니까 동경시로 정해진 그 점을 지나가는 걸 기준으로 입춘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계산이 계산이 대충 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혹시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름이 진짜 만세력 천문도라는 게 있어요. 진짜 만세력 천문도. 요걸 한번 깔아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점 하나하나가 다 계산이 돼요. 지나가는 게. 지금 우리 기준은 여기 보면 GMT 플러스 9H 그죠? 이걸 지나갈 때 우리 기준으로 해서 이 절기로 나누더라는 거죠. 이 태양이 이 점을 탁 통과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춘분점이라면 이거를 지구가 돌면서 이걸 탁 통과하는 그 점이 뭐다? 절기가 이제 바뀌면서 실제 그러니까 절기도 바뀌고 그 다음에 월도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월도 바뀌고 그래서 월이 바뀐다는 개념은 뭐냐면 축월이고 얘가 인월이에요. 제가 축인하는 건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죠. 뭐 1월달, 2월달, 1월, 2월 해도 되는 거죠. 인월인데 축월이 바뀌는 게 그냥 한 달이 만약에 31일 축월이 31일이라 잡으면 31일 다음에 뭐 돼야 됩니까?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실제 만세력에서는 이 월은 저립되지 않으면 안 바뀌고 안 바뀌고 이게 시에 있는 글자만 바뀐다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만약에 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월지니까 축. 그러니까 지금이 1일이에요. 지금이 인월에 1일이면 만약에 축이 자다. 이게 자다. 그러니까 1일이다. 그러면 이미 인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얘는 잔데 얘는 안 바뀌고 축인 거예요. 2일이라도 그냥 축인 거고 3일이라도 그냥 축인 거고 만약에 4일에 전입이 된다. 그죠? 4월에 전입이 된다면 그 4일에 인이 되는 거예요. 인월이. 이렇게. 이거는 만세력 프로그램을 돌려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절입의 개념입니다. 절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주 첫 번째 기둥은 년이 지나가는 거죠. 매년 올해 태어나면 무조건 경자년에 태어난 거. 그죠? 올해 태어나면 무조건 경자년. 내년에 태어나면 이제 신축년. 이게 정해지니까 년은 그렇게 정하는 거고요. 년은 그렇게 정하는 거고 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립이 됐을 때 월이 한 칸 한 칸 변하니까 이걸 보고 월을 정하는 거고요. 일은 계속 가는 거죠. 일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일은 계속 가는 것이고, 시는 이 책을 보면 시간지 조균표로가 있는데, 거기 맞춰서, 그러니까 실제 계속 가는 게 뭐가 계속 가겠습니까? 이게 연월을 치면, 얘하고 얘는 계속 가요. 얘는 계속 가고, 얘도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1도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연월에 상관없이. 저립되면서 이게 바뀌는 거 하는 거지만, 얘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얘 두 개도 계속 가는 거, 반복이. 그러니까, 실제 사주의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죠. 얘 별도로 도는 거예요. 지 혼자 돌아요, 얘 지 혼자 돌고, 얘도 지 혼자 돌아요. 얘는 60개 지 마음대로 돌고, 얘는 12개 지 마음대로 돌고, 단지 저립에 따라서 변하더라. 연도 저립에 따라서 변하더라. 그거고, 일은 계속 그냥 지 마음대로 돌아요. 일은 계속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60개의 반복을 계속 한다는 거죠. 일은 60개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시는 12개의 반복을 하는데, 12개의 반복을 하는데, 시간지 조견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이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는 게. 그죠? 일에 기반해요. 일에 기반해서,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나온다.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연월은 이렇다고 말씀드렸고, 괜히 그렸네. 안 써오네요. 그려놨는데. 이제 연은 그냥 무슨 년 그 따라 가는 거고, 그죠? 그 년이 들어오는 것도 입춘 점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고, 월은 요 방금 그려둔 12절기에 따라서 절입할 때마다 월이 변하는 거고, 일은 그냥 시간 바뀔 때마다 가는데 그 바뀌는 시간이 23시 30분이에요. 23시 30분이라는 게 실제 만약에 오늘이 1월 1일이다 하면 그 전날은 12월 31일이겠죠. 12월 31일.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에 23시 29분은 12월 31일인데 23시 29분은 12월 31일인데 23시 30분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요. 여기 일본이 있습니다. 얘가 동경이죠. 동경. 그죠? 이쪽에 북경이 있어요. 아까 그린치 찾는 데에서 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얘 기준. 그죠? 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북경이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죠. 1시간. 그래서 한국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30분 편차를 둔 거예요. 30분 편차를 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마 일본이 한국 아마 점령하고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 그때부터라고 아마 그때부터 동경시를 썼어요. 동경시를 쓰다가 해방되고 나서부터는 우리시를 썼어요. 30분 단위에. 그리고 다시 또 동경시로 돌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고 제일 먼저 협의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협의한 게 시간 맞추기. 북한은 지금까지 30분 단위 이걸 23시 30분으로 안 쓰고 23시로 썼다고요. 지금까지. 24시로 썼다고요. 이걸. 내가 그러니까
내가 왜 쪽발이 일본 시간을 따라가야 되느냐? 쪽발이 일본 시간을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시간을 쓰겠다. 그래서 북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다? 24시에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1월 1일이 됐어요. 그런데 23시 30분이나 24시는 어떻다? 동시간이죠, 동시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나서 바꾼 게, 우리도 23시 30분을 따라가겠다. 이 이유는 쪽발이 시간이 아니고 뭐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겠다고 한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실제로 북한이 제가 그러니까 북한 쪽하고 일하고 하는 중국에서 북한 쪽하고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예전에, 지금은 아니죠. 예전에 박근혜 이전이죠. 박근혜 이전에 완전 교류가 끊기기 전에 그럴 때 들었는데 실제 중국에서 일하는데도 헷갈렸대요. 30분 차이가 나니까. 그죠? 30분,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30분 단위 시차는 없는 거잖아요. 1시간 단위 시차지, 무조건. 그죠? 미국 같은 경우도 4개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4개의 시차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시차를 30분 단위 시차는 없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불구하고 사주명리학에서는 어떻다? 사주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방금 절입했잖아요, 절입. 그죠? 절입했었잖아요, 절입. 그 절입되는 점이, 이게 동경점으로 지금 된다면, 실제로 한국을 지나가는 시간은 어떻다? 30분 텀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저랬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그럼 조선시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0분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시간을 썼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 시간을 썼잖아요. 그래서 사주명리학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는 실제 태양이 지나가는, 별이 지나가는 절입 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안 지키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냥 그러니까 23시 그 다음에 24시 되면 다음날 이렇게 썼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쓰겠다 하면 그 시간은 어떻게 된 시간이다? 30분 차가 나는 시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 안 쓴다 이런 사람들은 사주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절입의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또 한 가지 나오는 문제가 야자시, 조자시 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야자시, 조자시.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사주를 돌리다 보면,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은 거죠. 12월 31일 새벽, 여기 자시가 있고, 1월 1일에 자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끼워 맞추기 하려고 하는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왜 무식하냐면 어차피 시간이 12개, 자축인묘 신성이하면 12개밖에 없어요. 12개 중에 하나라고요. 이걸 어디 집어넣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디 집어넣느냐. 그러면 23시 30분이 지나고 자시라면, 그죠? 23시 지나고 자시라면 이거는 01시 29분 자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접점에 태어났다고 이 자시를 쓰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23시 30분이 지나면 다음날 1월 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일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생일은 12월 31일 23시 40분이다. 그럼 30분 지났죠? 그러면 이거 쓰세요. 12월 30일, 이거 내 생일이니까 12월 31일 생일 해먹는 건 상관없는데, 사주를 볼 때는, 만약에, 이날이 갑자일이라면, 자가 또 너무 헷갈리겠다. 헷갈리니까 자로 쓰지 맙시다. 갑인일이라면, 1월 1일, 그죠? 1월 1일은, 그러니까, 내 생일은 갑인일로 해먹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날 내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사주 명식에서는 갑인일이 12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을묘일이 1월 1일인데, 사주에서는 을묘일이 되는 거예요. 사주를 볼 때는. 을묘일 자시가 되는 거죠.
그죠? 을묘일 자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분 차이로, 그러니까 11분 차이죠. 11분 차이로 23시 29분에 태어난 사람은 개축, 이게 해가 되겠죠? 개축 해시가 되는 거고, 그죠? 39분에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에, 여기 23시 40분에 태어난 사람은 24시 40분에 태어난 사람은 이 팔자가 땡땡땡땡 하고 여기가 뭐가 된다? 갑인 뭐 자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불과 이 30분이라도 마찬가지 30분이라도 불과 1분 차이에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실제로 1분 차이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실관하면 사람이 달라요. 신기하게도. 실관해보면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개축과 갑인은 엄청난 차이죠. 개축과 갑인은 왜 엄청난 차이냐면은, 이게 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 개수? 그죠? 개수죠? 그 다음에, 축은, 그러니까, 수는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그죠? 가만히 있는 거. 축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 가만히 있겠죠, 개축은. 어딘가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인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인인 사람과 개축인 사람을 비교해보면 하루 차이인데 1분 차이인데 사람이 다릅니다. 이거를 관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관찰해보세요. 실제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죠. 그 1분 차이를 누가 정확히 읽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을 보면 되잖아요. 아, 이게 개축인 사람인가? 갑인인 사람인가? 분명히 다르겠죠, 사람이? 그러면 시간을 잘못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정확하게 태어난 시간이라는 거는 태어난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애가 첫 울음이에요. 첫 울음을 울었단 말은 뭐냐면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숨. 그죠? 호흡을 했다는 말입니다. 호흡할 때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탁 첫 호흡을 하면 이 호흡에서 들어가는 게 에어가 들어가잖아요. 에어가 들어갈 때 에어하고 에어에 온도가 들어가고요. 습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압이 들어가죠. 그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시간대에. 보통, 그러니까, 한반도를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 나누는데, 이건 나누는 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 태어나나, 여기 태어나나, 비슷해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거 나눠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는 여기서 태어났어, 또 여기서 태어났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감기를 잘 걸리는데, 바닷가에 태어났으면 좀 더 잘 걸릴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운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조금의 차이죠. 한반도 어디나 똑같습니다. 한반도 어디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세요. 저처럼, 외국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그쪽의 데이터가 최소 한 지역에 대해서 몇백 개씩은 있어요. 그게 데이터죠. 그런 게 쌓이신다면 그걸 적용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안에서, 한반도 안에서는 똑같아요. 지가 태풍 한 번 오면 전부 다 영향권인데요. 그죠? 그 차이가, 온도 차이가 나긴 나지만, 제가 뭐는 안 따진다? 위도 차이는 안 따진다, 위도 차이. 경보로 지나가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까지 따지고 사주 보려면 사주 못 봅니다. 그거는 진짜, 사주를 보는데, 내가 처음 듣는 거, 신기한 거, 복잡한 게 있으면 그건 뭐다? 지가 못 보니까 뭔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야. 지가 제대로 못 보니까. 예? 기본 22간지만 보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니까 지 실력이 안 되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낸 게 어디 있으나 다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그러면 그건 법칙이 아니죠. 그죠? 그건 법칙이 아니죠. 어디서나 다 통해야 법칙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법칙을 안 만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원래 간지대로 읽어서 그것만 하면 돼요. 못하는 건 못한다 하면 되지.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면 눈이 뜨이게 돼요.
그죠? 볼 수 있는 건 못 보는 거 차이겠죠. 그런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사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찾아내려고 하면 뻘짓이 되는 거예요. 뻘짓이 되는 거. 그냥 모르면 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간지작용이 있었구나를 볼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 상황에는 이건 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사주를 잘 보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사주를 잘 보는 겁니다. 도사들은 모른단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정말 진짜 우리나라에서 도사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막 하는데, 할 말이 싹 다 맞아요. 모른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전부 다 맞아요. 그 사람 할 말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모른다는 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바람이 확 붑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확 부는데, 광장에 바람이 부는데, 옆이 먼지도 날리고, 낙엽도 날리고, 쓰레기도 날리고, 막 날려요. 그거를 왜 사주로 알아야 되냐고요. 그걸 왜 도사가 알아야 돼요. 도사는 뭘 알아야 된다? 거기 지나가는 애가 바람 불러서 눈에 뭐 들어가서 자빠진다. 그 정도 알아야지. 그런 걸 알아야지. 그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왜 불렀는데 쓸데없는 그런 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그 쓸데없는 걸 왜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인생에 필요하다면 사주로 알 수 있겠죠. 필요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사주는 그 사람 인생을 통계한 게 누적됐다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게 그 사람 사주에 기반한 타인이 아니고 그 사람 사주에 기반한 거라면 그거는 읽어낼 수 있어야죠. 당연히 읽어낼 수 있는 거고 레벨에 따라서 못 읽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당연히 그건 읽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왜 그걸 자꾸 사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왜 그렇죠? 제 사주에 뭘 봐야 할죠?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 제가 물어봐요. 사주상에 아무런 부딪힘이 없으며 그 일로 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는 없었고 그냥 좀 놀랐습니다. 며칠 그것 때문에 들어누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누워가지고 뭔가 변한 게 있냐고요. 직장을 잘렸나?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엄청나게 돈이 나갔나? 아니면 내가 그때 해야 될 일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없어요. 그럼 그냥 패스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패스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또, 앞 시간에 말했는데 이게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살짝 급증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말씀드리기에 되게 미안한 부분이, 또 여기까지. 무정한 사람들. 자식한테도 무정하고, 부모한테도 무정하고. 그런데 그 무정한 사람들이, 자식이 어떻게 되거나, 부모가 어떻게 되거나, 그럴 때 그 다음 운에서 무정하지 않은 운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나 부모가 어떻게 될 그 시점까지는 이 사람들이 무정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관심 없고 부모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을 때도 별 관심 없어. 어떻게 될 때도 관심 없어. 그런데 그 다음 운에서 이제 무정하지 않은 운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미쳐요. 그때 내가 너무 무정해서 어떻게 된가 아닌가. 앞으로도 내한테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건 대비해야 되는데 내 사주에 어떤 부분이 그럴까 이렇게 막 찾아다닌다고요. 그건 뭐다? 절대 못 찾는 부분. 왜냐면 그 사람이 무정하고 운상으로 무정하지 않은 운이 들어온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운이 지나가면 어떻다? 다시 무정해질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무정한 사람이 자기 형제, 부모, 가족 신경 쓰겠습니까? 지나가도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단지 그건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겁니다. 운에서 지나가는 바람.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느냐? 모르겠다. 그냥 걱정 안 하는갑다. 시간 가면 괜찮아지겠지. 누구나 자식, 부모 어떻게 되면 그렇다. 어쩌겠느냐 그거는. 그런데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상실감은 있고 분명히 뭐는 있지만 그 운에서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참 이게 앞에 온 사람한테 말을 하기가 해요. 왜냐면 대놓고 자식한테도 관심 없고 부모한테도 관심 없고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람은 자기 사주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한테 무정한 사주를 가졌으면 무정한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 모양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지는 않지만, 자기는 어떻다?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살아야죠. 뭐, 그렇다고 죽을 거니까, 따라 죽을 거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거는 벌 받으면 되죠. 그죠? 형벌제도가 있잖아요. 형벌제도에 대해서 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내 사주가 그렇게 생겨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사실은 위로해줘야죠.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 사람 잊혀집니다. 잊혀지죠. 아련한 기억이 되어버립니다. 잠시 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사실은 꽤 많은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자기가 못 사느냐?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하고 시 했고 그렇죠. 시도 이렇게 정해지고 이게 지금 책을 읽으시면 네, 책을 읽어보시면 책을 받으셔서 읽으시면 이 내용이 싹 지나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나가는데 제가 지금 책을 보니까 만세력 보면 된다고 아까 뭐 별자리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이 잠시만요. 책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뭐 사주팔자 연월일시가 의미하는 바는 앞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만세력 앱을 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오늘이 절입일인데 한 9시 정도까지 월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월이 안 바뀌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9시 넘어서 절입이기 때문에요. 9시 넘어서. 그러니까 만세력 프로그램들이 그만큼 정밀한 거죠. 그 다음에 만세력을 세팅하시는데 대운수 숫자를 한국 나이로 하시면 편합니다. 한국 나이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앱은 모르겠고 하늘 도마뱀 같은 경우는 한국 나이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요거 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날 넘어가기를 자동으로 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자시 야자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시간이 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썸머타임이 둘, 넷, 여섯, 여덟, 12번 있었거든요. 12번. 예, 썸머타임이 있었으니까 이 썸머타임에 관한 걸 읽어보시고 썸머타임을 조정해서 사주를 보셔야 되고 이게 자동으로 된 앱이 있고 아닌 앱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입력하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썸머타임 한번 해보시고요. 대운수 구하기. 대운이라는 건 요 밑에 있는 거죠. 뭐 1대운, 10대운, 20대운, 30대운, 40대운, 쩍쩍쩍쩍 가는데 대운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월에서 출발해요. 월에서. 이 월이 만약에 갑자월이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천간은 순환하지 않는댔지만 10가지는 순환을 하죠. 그럼 얘는 개고 그죠? 얘는 해고 얘는 축이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걸 순행이라고 하고요. 이런 순서로. 가불, 병정, 이렇게 가는 걸 순행이라고 하고, 뒤로 가는 걸 역행이라고 합니다. 역행. 그러니까, 월에서, 이게 대운이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가, 어디 따라 정해지냐면, 여기가 천간이 만약에 갑이라면 갑을 무기경신임 그러니까 갑병무경임 이게 양이고
그죠? 이가 아닌 게 음이죠. 이게 아닌 게 음이면 천간이 양일 때 남자, 그 다음에 저게 음일 수 있겠죠. 음일 때 여자는 순행합니다. 순행. 순행은 갑을 병정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음의 남자, 양의 여자는 이제 역행합니다. 역행. 역행은 뒤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양년이고 여자다. 양년이고 여자다 이러면은 지금이 갑자라면 그죠? 양의 년이고 많이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양이고 여자라면 역행이죠. 역행은 여기가 갑자라면 역은 이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대5이 뭐가 된다? 개해가 되는 거고. 새우는 매년 같은 연운이거든요. 연운. 그죠? 60몇 년마다 반복됐죠. 이거는 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올해가 경자님이 경자, 내년에 신축이면 신축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건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사주팔자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사주팔자 기둥을 세우는 방법인데, 그런데 앱을 실행해서 보시면 뭐 이상한 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무슨 사령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사주 보는데 안 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운수가 조금 틀리는 경우가 나와요. 틀리는 경우는 나와요. 대운수가 왜 틀리냐면 계산을 해보시면 대운수가 무슨 5.5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앱에서는 앞에 거하고 어떤 앱에서는 뒤에서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에 따라서 대운수가 달라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뭐 아침에 저립해야 되는데 아침에 저립 안 하고 대낮에 저립하면 그 전에 하고 그 후에 하고 사주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 다른 대로 쓰시면 됩니다. 앱 나오는 대로 쓰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러시고 요 정도면은 이제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게 만세를 보면 이상한 글자들이 막 나와요. 내가 모르는 게. 그러니까 절기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령 해가지고 이런 거 말하는데 안 씁니다. 명리학 자체에서는 그런 거 안 써요. 명리학 말고 또 이게 역학의 다른 분야에서 쓰는 거지. 명리학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이게 팔자 정해지면 읽으면 되는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쓰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학문 분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따라서 이게 뭐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걸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정통사주 명리학 자체에서는 이걸 안 씁니다. 그리고 정통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서자평 중에 자평 명리학이 정통사주 명리학이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격국이 중요하고 하다고 하지만 서자평이 한 거는 격국을 중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하나 만든 공식이고요. 그거는 공식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아들이 쓸데없는 격을 막 만들어 하고, 그 이후에 지금도 격이 어딘가에 생각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연월로 보다가 서재병 이후로 뭘로 봤다? 이제 일로 보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게 서자평이 하나의, 그러니까 서자평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격국을 써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분명히, 그러니까 고전명리 방식으로 푸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데 가면, 전에 한 분 뵀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월주를 나눠놓고 막 봐요. 월주를 나눠놓고. 그래서, 선생님, 이건 어디서 배운 건데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서성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걸 들었죠. 요즘은 이렇게 보면 이게 맞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지. 그래서 자기도 한 20살 때까지는 월로 보다가 나중에는 일로 보려고 이제 나이 든 사람 오면 바꾼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연구하시면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정확한 건 뭐다? 현대의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집안의 어떤, 그러니까, 힘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고, 그죠? 신분제 사회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뒤쪽으로 봐야 된다? 일로 봐야 된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은 서자평 이후로, 중국을 보면, 상업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하고, 이제 전쟁이 춘추전국이나 삼국시대나 이게 5, 16국 이래가지고 아주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가 많이 안정됐어요. 사회가 많이 안정되니까 이제, 실제로 뭐 큰 거상들도 생겨나고요. 큰 상인들, 거상들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주를 보려고 하니까 실제 아주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아주 거상이 거부가 되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된다? 좀 더 뒤쪽으로 봐야 된다. 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일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을 보면 이제 신라시대나 이랬을 때는 전부 다 부자들도 전부 다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큰 부자들도. 그런데 점점 이제 천민들도, 구한 말이야. 조선 말기에 가면 천민들도 막 아주 거부가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노비 제도가 끝까지 유지된 것 같지만, 사실은 노비들도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도 이 사주명리학이 계속 커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한국에서, 이 조선에서 커나간 이유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일관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니까 잘 맞더라, 이거죠. 양반들만 맞는 게 아니고, 잘 맞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단이라는 중국의, 입지전적인, 이게, 역학계를 완전히 정리하신 저분은 숙종도 저 사람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림도 하사받고, 저 사람을 주제로 그림도 그 당시 최고의 화가한테 그림도 하사받고 할 정도로, 그게 지금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런 역학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의 아주 주요 학문으로서, 그 다음에 통치 기술, 통치 수단으로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어떤 통치에는 뭐가 됐습니까? 채용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서 이제 사주 세우는 거, 물론 내용 읽어보셔야 됩니다. 강의하는데 사주 세우는 게 어디 있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책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온 거니까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드디어 십신에 들어가겠습니다. 십신을 알아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풀이가 가능하고,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사주는 십신을 기반으로 한 거죠. 실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책 보면 몇 페이지 안 왔어요. 제가 지금 거의 20강 넘어갔는데 책을 보면 몇 페이지 안 돼요. 1권이 한 500페이지가 좀 넘는데 그 한 3분의 2 정도 왔나? 지금? 3분의 2 정도밖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간 이전에 뭐가 있었다? 십신 이전에 22간지가 있었다. 22간지만 제대로 알아도 사주 볼 수 있다. 그렇죠. 요거를 항상 놓치지 말고 생각하셔야지 나중에 십신 다 배우고, 그 다음에 합형중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신살도 나오고 운성도 나오고, 그 뒤에 또 그걸 가지고 푸는 방식도 나오고 할 때 충분히 써먹으실 수 있는, 안 잊고 써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이걸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